무인도의 디바 구애 리뷰 시작합니다. 모카가 표류 중인 무인도에 아버지가 시체로 밀려왔다. 아버지는 원양 어선을 10년 동안 타 겨우 자신의 이름을 딴 가게를 차렸는데 외상 손님과 진상들에게 치이며 술을 먹기 시작하더니 결국 초라하게 죽은 아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 용서할 수는 없지만 아빠의 인생이 기구하다는 모카. 하지만 기호 아버지는 현재까지도 인간 말종이었다. 10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아들이 자신 몰래 녹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정봉환. 보걸은 이제 힘도 있는 성인이지만 아버지 정봉환의 분노를 모두 받아준다. 보걸은 자신을 지금 때린 것과 오늘 녹취한 내용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학대했던 증거를 모두 모아두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곳에 찾아오면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고 정봉환에게 말한다. 하지만 정봉환은 아들이 만진 맥주캔의 지문을 조사해 그들이 사는 곳을 알아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얻어맞은 상처를 우악에게 들키자 계단에 굴렀다고 얼버무리는 보걸. 진실을 묻는 모카와 우악에게 보걸은 증거를 만들고 경고하기 위해 정봉환에게 갔다는 말을 전한다. 보걸은 모카와 단둘이 남자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며 고백한다. 모카는 걱정 말어 만날 일 절대 없어. 아무 일도 없어. 한편 모카 앞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계약을 종료하자고 선언하는 란주. 그런 란주를 말리는 서모카에게 자신이 포기해야 네가 산다며 결정을 굽히지 않는다. 엄마를 다시 요양원에 모신 뒤 매니저인 박용관과 함께 이 대표의 집으로 간다. 사실 박용관 매니저는 과거에 란주가 자신의 돈까지 들여서 제작하고 키운 가수였다. 택배기사였던 용관의 노래를 듣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데뷔시켜준 란주. 하지만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오자 자신을 믿고 계속 투자했던 란주에게 박용관은 꿈을 포기하고 매니저가 되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모카가 자신의 앨범 2만 장 더 팔기 위해 꿈을 버리는 것보다 본인 꿈을 찾아서 비상하길 바랬던 란주. 모카는 나약한 너를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란주의 말에 자극을 받아 이재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서모카에 그리 관심이 없고 싼 값에 계약해 몇 번 이용하고 버리려는 계획. 란주가 RJ엔터의 지분 50%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직원들이 모카의 쇼케이스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대충 4-5년 전에 버려졌던 곡들을 모아서 주라고 지시한다. 이 상황을 모르고 받은 곡들을 들으며 행복해하는 모카. 며칠 동안 들은 끝에 마음에 드는 곡을 찾아 작곡가에게 연락하지만 바로 거절해버린다. 작곡가가 바로 박용관 매니저. 박용관은 그냥 세상에 찌들지 않고 모든 꽃밭처럼 생각하는 모카가 싫었다. 자신은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의 인생을 택했는데 자꾸만 자신이 택한 인생이 잘못됐다고 느껴진 것이다. 하지만 용관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가사를 새로 고쳐서 이 곡으로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모카. 용관은 버려진 자기 곡을 너한테 준 이유를 아냐며 꿈을 접으라는 듯 충고한다. 10년 후에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어쩔 건데? 너 후회 안 해? 뭐 쪼까 후회는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덜 하겠죠. 적어도 10년간은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결국 무한 긍정의 모카에게 곡을 주기로 한 용관. 곡을 받자마자 모카에게 몰래 편곡을 해준 란주와 그걸 대신 전달해준 보걸. 그리고 모카는 쇼케이스에서 용관의 곡과 자신의 작사 그리고 란주의 편곡으로 완벽한 무대를 해낸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는 란주. 모카의 무대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물을 보이는 용관. 이 대표는 사실 서모카보다는 란주와의 계약 해지에 더 관심이 크기에 계약 해지 계약서 언제 사인할 거냐고 란주에게 묻는다. 란주는 계약 해지하는 대신 서모카 앨범 제작을 자신에게 맡긴다는 조건을 해지 계약서에 넣어달라 한다.
기호가 남긴 지문으로 보걸 내 가족이 신분 세탁을 해서 산 걸 알아낸 정봉환은 보걸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직접 찾아간다.